사실은 그 기록 문화와 관련한 것은 우리나라가 사실 아시아권에서 최고라고 자부하죠. 유네스코의 기록 문화 등재가 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등재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는 3위권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까지 기록 문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만은 어떻게 된 판인지 근현대에 와서는 이런 기록들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소홀히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이제 개인의 노력 아니면 기관의 노력으로 기록과 관련한 것들이 많이 좀 복원이 되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부산 역사와 관련해서 이래 보면은 시에서 발행하는 항도부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산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부산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 내지는 출판물들, 그 외에 이제 각 구청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상당히 최근 들어서는 많이 이래 발전되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아쉬운 것은 5, 6, 70년대 그 당시에 이제 자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찍지를 못하고 300부, 500부 정도만 내고 끝난 것들이 지금 발굴되지 못하는 자료들이 아직 굉장히 많다는 게 지금 좀 느껴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참 많이 가집니다. 그나마 이제 그 다른 분야들은 이 연구가들의 노력이 좀 많은 편인데 부산 역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학계에서 조금 소홀히 하고 있다. 그나마 이제 시의 노력으로 해서 부산 향토문화 전자대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세부적인 것들이 좀 안 맞고, 사실 시 홈페이지에 있는 부산 역사 연역 같은 것들도 보면은 좀 오류들이 많거나 중복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게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향토사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을 발굴해 나가내고 이제 오류를 이제 밝혀야 되는데 뭐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록문화 이해와 활용, 뭐 부산의 기록문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산 기록관, 국가기록원 부산 기록관에 있는 그 지하 4층에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곳에 조선 왕조실록이 거기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뭐 마침 거기 한 3번을 갈 기회가 있어가 갔는데 이제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아주 뭐 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왜 그 지금 그 자리에 세워졌느냐 하면은, 지금은 경우가 틀립니다만 과거 비행기의 폭격으로는 그 앞에 있는 그 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산 때문에 비행기가 폭격을 하러 들어오더라도 저공 비행을 했을 경우에 산이 부딪힐, 그래서 그렇게 폭격하기가 힘들다. 지금은 있어 뭐 미사일을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그걸 만들 당시에는 그런 어떤 장소성들을 뭐 그걸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충시설부터 아주 잘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기록물들을 그 스캐닝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저도 좀 뭐랄까요, 우리나라도 많이 깼다. 뭐 심지어 뭐 대통령 기록관까지 별도로 만들 정도로 있을 정도의 나라가 됐죠. 기록은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적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운동경기라든지 이런 데서 또 수치상으로 이제 데이터 내는 이런 기록, 그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납니다. 역사적 의미로 나와 이제 전개가 되면서 인류의 어떤 변화들도 기록 문화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기록 유산이라 그래서 기록으로 쓰여진 문화재나 그 유산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훈민정음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제주 사상 기록물까지 20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기록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사로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79년 부마항쟁과 87년 민주화 때의 기록들이 체계화로 되어 있질 않아요. 그 불과 몇십 년 안 되는데 그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사료에 그 누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확한 그걸 못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79년 부마 때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장을 바로 목격을 했거든요. 제가 위대한 시민이 되어서 방해를 받았는데 마침 저희 부대에서 제가 보급서기를 보고 있었는데 퇴근 10분 전에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그리고 보안 그 2급 이상을 가진 사람 바꾸라고, 다 퇴근하고 저만 혼자 좀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저 그거를 묻더니만 너가 지금 상대할 게 아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부마 사태에 군인이 투입된다는, 그걸 이제 제가 직접 그걸 받고 이제 대대장을 호출해 갖고 이제
그 옆에서 받아 적었어요. 보니까 전쟁에 준하는 비축물자를 가져와서 제거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결국 부대에서 밤을 새우고, 사실은 그때 제가 제대 일주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휴가도 방위도 열을 주는데 휴가도 못 갔었어요. 혼자서 병력 2,000명 거를 보급품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날 밤샘하고 다음날 아침에 병력들이 방위병이지만 이제 수영 이 자리에 있을 때 전투방이라고 좀 악명 높은 방위병들이 있어요. 1년 내내 군사훈련만 받는. 다음날 아침에 병력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뭐냐, 전쟁 났나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군복으로 갈아입고 완전히 우리는 갈아입어버리면 군인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까지 1년 내내 훈련만 받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사흘 동안 부산을 경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병대가 왔거든요. 그 해병대가 있는 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해병대가 저희 부대에, 저는 이제 해병대하고 바뀌는 걸 보고 마지막에 이제 뭐 휴가 겸해서 이제 그 부대를 나오게 됐는데, 이후에 이제 공수부대가 와서 이제 개판 원전을 쳐버렸어요, 시내를. 공수가 있을 때도 저도 이제 뭐 휴가 겸해서 휴가 끝나는 날 제가 이제 바로 소집 배제가 되는 게 돼가지고 개목걸이 차고는 도망하러 다니고 한 2번 잡혔어요. 개목걸이 내 보이고 애들 잡으러 왔다. 그래서 머리 빡빡같이 개목걸이 찼지 보안대로 딱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래가지고 저는 한 2-3번 고비를 그렇게 했거든요. 이 지금 부산 민주기록 항쟁과 관련해서 기록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에 대한 세부적인 걸 디테일하고 못 뽑아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뭐랄까요,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편적으로 얘들이 했던 것 때문에 이제 모아나가는 이런 게 좀 아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79년 부마, 87년 민주항쟁 이런 것들이 우리도 기록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체계화 안 돼 있고 산실되었다는 것도 좀 문제죠. 어쨌든 국가유산청이 정의한 기록유산은 금속자료, 종이자료, 그리고 목재자료 이렇게 나옵니다. 금속자료 같은 경우에는 철이나 청동, 금속성에 기록한 금문, 비석청, 석재, 톡이나 기와 전돌 등에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만덕사지 같은 경우에 거기서 기비사라는 기와가 나와서 과거 이름이 기비사였다고 지금 알게 되는 것도 그런 금속 재료 때문에 돌이나 그 새로 만든 기록들, 그러면 이제 종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이로 기록한 유산, 그 다음에 이제 목재 자료, 축간이라든지 목독이라든지 뭐 목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제 지류 유산의 구분을 보면은 고전적, 고문서, 고전적이죠. 옛 책들 그리고 고문서들 단편적으로 나온 거, 그리고 이제 편지 같은 서간을 나오고, 고전에서는 필사본과 간인본, 간인도 목판, 활자, 그리고 왕실판, 관판. 이제 그러니까 궁중에서 생산한 것, 그리고 각 이제 부나 현에서 생산한 것, 그리고 사찰에서 생산한 것, 서원에서 생산한 것 짓고, 또 이것이 활자본이냐는 이제 금속 활자냐, 목 활자냐, 뭐 그리고 기타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고문서도 국왕문서, 관부문서, 민간문서 이렇게 나오고, 서가는 서예라든지 관찰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과 관련한 우리말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일기부터 글, 서류, 장부, 치부책, 수첩, 전기, 표기, 녹음, 녹시, 기술, 수기, 기재, 특기, 상기, 초록, 뭐 필요 부분만 뽑아내는, 그리고 표기하는 것, 적요, 수록, 문헌, 족보, 지적, 그리고 병적, 군인들 기록이죠. 그다음 사료, 역사 사료들, 부록, 야사, 대장, 일지, 명문, 정사, 실록, 보록, 사기, 열전, 어록, 회고록, 참여록, 자기, 사기, 비기, 비록, 일록, 주록, 구록, 절록, 금안서까지 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기라는 것도 하고, 구기, 기문 뭐 이렇게 등록까지 해서 거의 그 60문항 이상의 이 기록과 관련한 게 나오고 보면은 우리도 기록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이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는 기록에 대한 그 선조들의 생각이 깊었구나 하는 걸 나옵니다. 어쨌든 한국 기록 문화는 어쨌든 조선 왕족실록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조선시대 25대 왕의 치세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역사서 약 1900권인데 이것이 원본이 지금 부산에 또 연제구에 있는 부산 기록관 지하에 이제 수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 외에 이제 성정원 일기 같은 경우는 왕의 비서기관인 성정원에서 일기 형식으로 했는데 왕조실록의 기록이 없는 것이 여기에서 발견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약 3,200권이 나오고 있어 조직의 행정을이나 정치라든지 운영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4대 관창기록, 왕조실록, 성종기록, 일성록, 비번사등록이고 6조 내지 이제 각 기관별로 나온 일기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는 성시별로 나온 족보라든지 가성 이런 기록들도, 족보도 단순히 인명 몇 대 손 누구 인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일부 기록들도 나와요. 며칠 전에 이제 뭐 작은 박물관에 이제 유물 관련해서 이제 갔다가 보니까 어느 집안의 기록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상구의 어느 집안의 기록인데 이제 그 문중에 족보인데 특이하게 여기는 경상남도 사천에 있었던 사람 목록이 따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 이 집안은 상당히 그 시기에 조사를 참 잘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족보 속에서도 단순히 인명 연대나 몇 대 손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산의 기록문화 지도를 2019년에 빨간집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여행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여행이 아닌 역사 정체성을 도움주고자 만든 지도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현재 지도와 그리고 그 2019년 이후에 추가된 것을 쭉 보니까 우리가 기록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데가 이런 데가 부산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빠진 것이 이제 사상생활사박물관이 지금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관광문화해설사로서 일을 수행하는데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많을 겁니다. 단순한 그 지역에 대한 기록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습득하기보다는 그 만약 찾아온 관광객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도움받았던 사이트들을 제가 쭉 소개를 해드릴게요. 역사 기록을 찾는 누리집에서는 첫째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갈 수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바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목록을 치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누리집에 쭉 보시면은 왕조실록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왕조실록을 열고는 왕조실록에 있는 예를 들면은 부산진과 관련한 기록들이 뭐가 있는가 부산진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싹 다 나옵니다. 번역본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성정원 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사넷 같은 경우는 주로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딴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전자사료관이나 전자도서관 저기에 들어가 보면은 특히 한국사 연구기보에 들어가면은 근현대와 관련된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단어만 기입하시면은 이게 어느 사료에 있다는 게 싹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는 번역돼서 나오고, 그래서 역사기록 관련 누리집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즉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은 한국사 총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든 고려사든 어떤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고대사료,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한국 현대까지, 근현대까지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면 삼국사기, 유사, 고려사, 왕조실록 이런 것들, 3.1운동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성정원일기라든지 헌정사 주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번역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활용하시기에는 저거만큼 좋은 게 없다. 자, 이것만 가지고 부족한 거는 어디를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가서 만약 예를 들어서 한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영도대교를 치면은 몇 건이라고 나옵니다. 한국사 연구회보에 몇 건이 있다. 그리고 현대에 여기에 몇 건이 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쭉 나옵니다. 영도다리에 관련한 기록들이. 그리고 특히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뭐가 있나 하면은 일제 시기에 나온 기록들은 관보로 나온 게 많아요. 그 기록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가 참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기록원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어떤 사진이라든지 자료들을 국가기록원에 검색어를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것들을 전부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국가기록원에 그 피난민이라고 검색했는데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 부산은 피란수도 란자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어느 신문들은 어느 신문은 피난민으로 검색해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곳은 피란민으로
검색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두 가지를 다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두 단어를 같이 활용해서 치면은 기록이 나옵니다. 피난민과 관련한 기록이 얼마나 나옵니까? 303만 4,403건이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피난만 하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단순히 이제 지금 현직에서의 문화관광 해설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이런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이런 기록들을 한번 내가 집대성을 해보아야 되겠다. 이런 그게 나오실 겁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짬짬이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국가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민간 기록은 어디서 찾을 건가? 이게 이제 제일 머리 아픈 거죠.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누리집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검색어에 들어가면 통합 검색방이 있습니다. 이 들어가면 여기 하나씩 들어가도 되고요. 예를 들면은 전국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 부산 도서관에서 올린 것을 여기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굉장히 국립중앙도서관도 굉장히 참 큰 정보가 되지고, 그 다음에 국회도서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책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국회도서관입니다. 너무도 고마운 이 사람들은 매년 담당자들이 전국의 헌책방을 매년 본가를 2번 다닌다고 들었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어느 책방에 가서 자기네들이 없는 게 있으면 새로 사다 넣는 정도로. 그만큼 공부해라고 해놨는데 공부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갖고, 실제로 부산에서 공부하는 김영찬 씨, 대중음악사연구원 김영찬 씨라든지, 그리고 음식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박상현 씨 같은 경우에 저희 국회 도서관에 키운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서 자료 원본 보고 뭐 촬영하든지 아니면 스캔하든지 해가지고 간단한, 요즘은 막대 스캐너 같은 걸로 바로바로 스캔해가 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그만큼 푼 거예요. 설마 싶은 썬데이 서울도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회 도서관이 대단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게 스캐너는 다 못 해놓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조금 있어요. 국가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한 걸 사진판으로 올렸는데 그것도 초창기 때 거는 복사가 상태가 영 안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캐너를 대응을 넣어서 그걸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기록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바로 열람해서 볼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 개인이 신청하면은 사용료를 줘야 돼요. 그 메가바이트당 얼마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하고 일을 할 때는 기관 명의로 올리면 그건 무료로 받습니다. CD로 담아달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영도 대평동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해서 국가기록원에 신청을 했더니 이만큼 두꺼운 자료가 왔어요. 그게 이제 하나하나 파일로 이제 구분됐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이쪽도 아직 세분화가 안 돼서 그래요. 이만큼 두꺼운, 이제 그 중에 한 파일이 요만큼 두꺼운데, 요 파일에 대평동은 3페이지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대평동과 연관된 여러 기록들이 있어가지고 의외로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이런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요즘은 뭐 3학년까지 땡겨도 됩니다만은, 아이를 가진 어머님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아이를 제대로 공부시키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뭐냐? 방학 때 백과사전을 빌려서, 요즘은 안 사잖아요. 백과사전도 갖다 해버리니까. 어느 집에서 빌려서 여름 방학 한결은 그냥 하루에 페이지만 넘겨라. 오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단어만 봐. 그럼 겨울 방학 때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단어를, 내용을 한번 읽고 가도록 해라. 그래서 이걸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는 경우가, 이게 그 검색어를 빠져나간 거는 못 봐요, 보면은. 예를 들어 검문소를 잘 마련했는데 검문소 통과하는 차량만 잡을 수 있지, 검문소 옆으로 우회되는 건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어떤 걸 검색해서 보시는 것보다 책이라든지 사료를 직접 보시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도 국회도서관에서도 이제 보니까 자료들이 제법 있어요. 영도대교라고 검색을 하니까 보수보건공사와 관련한 자료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로 이게 다운이 안 되면은 연락을 해서 자료 데이터 번호를 알아서 연락을 해서 받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 저기는 이제 유교와 관련된 거는 전부 저기 다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판이 국학진흥원이 안동에 있는데 안동 예끼마을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여기는 정말 누가 발상을 했는지 잘했어요. 전국에 있는 목판본은 뭐 사찰본 빼놔놓고 거의 다 이었다. 이때도 관 아닙니다. 어느 서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허술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다 가져와서 여기서 전부 다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영인을 해가지고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산서원 하나만 검색했는데 여기는 이제 안동학 연구집에 뭐 도산서원에 나온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연구 논문 내지 연구 발간집에 있는 것들이 싹 기록이 다 돼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 이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세부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민족문화대백과사전 79년도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만들었죠. 한때 저 책이 불티나게 팔렸던 지금은 뭐 산책방에서 사가는 사람도 없는 이게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어요. 저기에 들어가서 단어를 검색하면은 여러분들 민족문화대백과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뺄 수가 있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문화대백과는 이 뭐랄까요 그 다른 전문 서적에 비해서는 간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뭘 이해하는 데는 이 자료가 아주 긴박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백과사전 항목이 76,000여 건, 멀티미디어 도판 자료가 114,565건이 있을 정도로까지 방대합니다. 이때에 사실은 어느 정도로까지 뭐랄까요 그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뭐 이런 걸 채로 기록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별로 없을 때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 작업을 진짜 진지하게 했던 거죠. 자, 사진 관련 누리집의 최고가 이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저도 여기 코끼 가지고 제 사진이 약 한 5천 커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딴 거는 필요 없어요. 원래 여기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행정과 관련한 거, 법률적 자문 이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기발난 생각을 했어요.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하는데 우리는 민간기록을 좁게 어찌 한번 건드려보자. 이래가지고 민간기록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공유마당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공유마당이라고 바로 입력하시고 거기에 딱 들어가시면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자, 공유마당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다. 다양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 한 내년이나 이때쯤 되면 막히게 될 건데 뭐 보기만 하고 다운은 못 받도록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용두산에 대해서 딱 검색을 하면 뭐가 나오면 사진이 124건, 어문이 역채건, 영상, 기타 이래갖고 쭉 나옵니다. 요게 제가 다 올린 사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클릭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출처를 분명히 안 밝히시면은 권역 치료입니다. 어쨌든 사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뭘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만드는 데 필요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일제시대부터 해서 한국전쟁 시기까지 부산과 관련한 것이 거의 한 2,000여 건쯤 들어가 있고 현대에 누군가가 찍은 것들도 올라가 있어서 여기는 여기서 출처를 밝히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카페에 가면은 이 재밌는 데 있어요. 부산, 울산, 경남 추억사진박물관이라는 개인 카페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부산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일단 회원 등록을 해야 돼요. 카페 가입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정회원으로 등업되는 시기까지 조금 걸려요. 여기 보면은 부산과 관련한 모든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검색어만 치면은 그것과 관련한 사진 그리고 이 도사들이 나름대로 뭐 한 필씩 남겨놓은 걸 보면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까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 카페들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지만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이 사이트예요. 근데 이 사이트는 사진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인색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다운받기보다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고 기록을 남기고 거기에 고수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쭉 보시면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알 수 있는, 그리고 뭐 특히 특정 사진에 관해서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봤던 사람들, 극장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구포극장 딱 검색하시면요, 구포극장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어떤 그게 있고 뭐 개인 사이트 같은 경우에 누가 이제 잘못 알고 잘못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바로 방망이 날라옵니다. 그게 아이락한 게 내가 몇 살 때까지 그거 살았는데 이게 있었단 게 바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스스로 검증하는 사이트로서 아주 여러분들이 도움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산시청 누리집 이용을 잘 안 하시죠? 어마어마한 보물창고입니다. 시청 누리집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자, 특히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보면은 부산 소개에 딱 들어가면은요, 부산 소개에 딱 들어가면 부산의 오늘 상징, 시청, 역사, 명칭, 유래 쭉 해갖고 나오는데 연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뭐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연역에 들어가면은 각 연대별로 부산에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싹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뭐 어느 도로가 나님의 교량이 67년도인지 68년도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에 67년도 8년도로 싹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지역사 도서관이 있어요. 부산 역사에서 여기 들어가면 요 자료들이 전부 다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부산의 지명, 부산 사료청서, 그 부산 시사라든지 뭐 근현대 구술사 자료집이라든지 항도부산까지도 파일을 다운받고 예를 들어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랍니까 부산에 그 저게 있습니다. 지명과 관련한 것도 나옵니다. 지명 총람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경우는 열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늘 안 들어가시고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따로 놔두시고 특정 부분을 프린트해서 보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 부산의 유산에 관해서 설명들도 아주 잘 돼 있고요. 역사문화대전 이것도 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역사문화대전에 들어가면은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그 현장 체록을 통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부산 이야기 같은 경우 여기에 있는 사진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에서 의뢰를 해서 찍은 사진들이기 때문에 출처만 밝히면은 쓸 수 있는 사진들이 엄청 많습니다. 부산과 관련해서.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뭐 콘텐츠 복사, 디렉터리 분류, 콘텐츠 색인, 전자지도, 전자연표, 지정학 자료, 부산 이야기까지. 부산 이야기 예전에 화보집 나왔던 게 있었잖아요. 혹시 수집하시는 분들이 그때 뭐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못 봤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 챙겨볼 수가 있어요. 구군별 역사문화대전도 바로 나오고 도시를 통하는 부산 탐방까지도 나오고 이래서 그리고 역사도서관에 들어가면은 향토사 도서관, 동료도, 동서 승남, 뭐 고문원 자료관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도움이 되집니다. 특히 여기서 부산 생활지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72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여러분들 지역 사진을, 항공 사진을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연도별, 잠깐만요. 연도별 항공 사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 홈피에 들어가서 부산 생활지도라고 딱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부산 생활 누리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72년부터 해서 저기, 물론 이제 중간에 빠진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어떤 건물이 언제쯤 생겼을까? 민간 기록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항공사진에 나타나냐, 안 나타나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나오는 요거를 클릭해가, 요 75년도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곧바로 올라가서 요걸 닫고 곧바로 올라가서 항공사진 75년도 보면 그 자리 것이 연대별로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변화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걸 다운받을 수도 있고, 제가 한번 시급한 것이 사하구 관련해가지고 조금 뭐 사하구 옛 해안선을 좀 찾는다 그래가지고 사하구 하나만 가지고 72년도 거 가지고 156장을 다운받아가 끼워 맞춘 거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까지 이게 어느 정도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수영강 하구입니다. 수영강 하구 지역에 여기 72년도 항공사진이거든요. 그럼 수영강이 요때는 어느 정도 좀 이 하상들이 조금 이래 직강화하는데 좀 뭐랄까 신경을 썼던 겁니다. 특히 센텀시티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도 안 나와요. 왜? 그 당시에는 비행장이었기 때문에 군사시설은 가리고 있어요. 그런 데 좀
있는데 이제 그게 군사시설 해제된 이후에는 변화되는 것을 쭉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시청 홈페이지가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자, 옛 신문기사가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키워드, 여기는 딱 치면은 바로 날짜부터 나오는데 키워드 검색해서 단어를 입력하면은 그 기사와 관련한 그 단어와 관련한 신문기사가 싹 다 나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전쟁 피란 시기에 다방을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때 뭐 전시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작가가 언제 전시회를 열었는지 이것 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찾았어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 기록 가지고 보충을 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피란민이라고 치니까 이렇게 쭉 피란민과 관련한 기사들이 쭉 다 나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신문이 나오고 신문이 확대가 되죠. 글씨 이제 그 옛글이다 보니까 이게 잘 읽을지를 못하거나 뭐 이런 게 이제 그거는 따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단 글자를 전체 드래그는 안 됩니다. 화면 편집해가지고 집어내서 편집 붙이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제대로 잘 활용하시려면은 포토샵을 배우셔야 돼요. 꼭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읽는다든지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접촉해서 본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다음에 만약에 이런 보수 교육이 있으면은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귀로 들은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늘 저장해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포토샵과 일러스트도 좀 쳤죠. 왜냐하면 내가 뭘 글을 쓴다든지 뭐 문제 도형 만든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데, 포토샵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옛 사진들을 활용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관계자를 혹시 만나게 되면은 그런 교육을 별도로 받을 사람들을 받도록 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 싶다. 어쨌든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신문 기록이 어떻게 피라미드 하니까 언제부터나 1920년부터 나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변화를 갖겠죠. 어떤 상황이 한국 전쟁 피라미드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해서 언제까지나 95년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클릭하면 그 시기에 신문 기사들 어느 신문이었다라는 게 싹 다 나옵니다. 너무 네이버가 이거 하나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좀 잘했다는 생각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지역 뉴스는 아무래도 부산일보가 낫겠죠. 국제신문 중간에 휴가 나다 보니까 안 됐고, 부산일보는 옛 신문들, 이미 일부는 좀 가집니다만, 부산일보에 기사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기사 검색을 하고 과거 순으로 일단은 보시면 돼요. 피난민 이래 나오니까 쭉 나옵니다. 언제 기사들이. 피난민으로도 찾아보고, 피난민으로 찾아보고. 어쨌든 부산일보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저 뒤에 시기를 보니까 좀 경건한 날짜를 보이네요. 5분 쉬었다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어차피 요 찾는 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검색을 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시연을 나중에 마치고 해보라 그러면 여기서 인터넷에서 바로 제가 해서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한 번씩 가다 지적 관련한 것 때문에 애매할 때 있잖아요. 듣기소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때 쓰이는 자료가 하나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KGOP라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시연을 해볼게요. 네이버에 바로 하면 됩니다. KGOP라고 바로 검색을 하시면은 KGOP 인터넷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는 여기 지리와 관련한 겁니다. 여기에 토지정보, 건물정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토지정보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토지 찾기, 조상강 찾기 다 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진흥하는 데만 신경 쓰고 컴퓨터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건 좀 신경 안 썼다 그죠? 되게 제 거보다 더 느려요. 저는 15년 된 컴퓨터 쓰는 것보다 더 느려요. 이건 좀 틀린데 이상하게. 이거는 빼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은 아무 주소나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아니 나쁜 놈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왜 못 받고 있는 데 있잖아. 주소도 못 외우면 안 되지. 못 받아 영원히. 동구 좌천동 아미동 산 22번지. 예? 아미동 산 22번지. 아미동 산 22번지. 알겠습니다. 기성구나. 아니 22번지. 아미동. 아미동 산 22번지를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옛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니까 한국 전쟁 시기에는 아미동 산 22번지였는데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살면서 세분화돼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 주소를 가지고 못 찾는 경우에 이제 지적 가서 등기소 가서 하면은 전부 다 떼봐야 돼요. 전부 다 떼봐야 돼. 집은 나눠진 거. 이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산 20번지 22-18번지를 지금 찾습니다. 요거는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나와요. 이게 확대 다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제가 실거래가까지 나옵니다. 진짜예요. 잠깐만, 제가 뭘 허용을 하겠느냐 그래서 뭘 안 한다 이랬더니만 그 단서에 얘가 또 삐끼붙어요. 제가 다시 볼게요. 토지정보. 여기 보면은 자기네들이 위치 확인 정보를 허용을 해야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위치 정보 받을 수, 제가 아까 안 된다 해놨더니 위치 정보 안 준단다. 나쁜. 검색 결과가 없으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게 지금 이렇게 봐서 임야로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다. 상세 정보 보기 들어가면요. 이게 나옵니다. 그 현재 가격이 얼마라는 것까지. 토지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면적이 얼마다. 축적이 요거는 몇 분의 1이다. 소유자가 권유지 이제 서구 거라는 게 나오고 토지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네요. 토지 있고 건물 있으면 건물 가격까지 공시지가가 싹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지도를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은 주변을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는 현재는 어떻게 돼? 임야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 이게 물길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이거를 조금 축소해 가서 보면 도로하고 다 보면은 그런 것을 유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그러한 도움으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서 여기서 아무 집이나 내가 보겠습니다. 요거를 끄고 그럼 여기서 내가 아무 땅이나 클릭하면 나옵니다. 나오고 상세 정보 갑니다. 감천동이네요. 상세 정보로 보면은 68제곱미터 축적적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 누구 다 변동일자 주소 변동됐다. 이제 여기서 세부적인 거 보려면 일반 등기부등본 따고 일제시세 거 보려면은 법원 등기소 가서 폐쇄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따야 됩니다. 그러면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연역이 나와요. 제가 지금 찾는 것이 사실 한 10년 전에 태평양화 기획실에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이 한국전쟁 때 부산 초량에서 무릉등이가 저수지 옆에서 회사를 시작했다는데 어딘지 못 찾는다 이거예요. 그걸 10년 동안 그걸 갖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부산연구원에 마침 53년도 상공명감을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딱 보니까 그 회장님 주소가 나와요. 그래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저는 그런 걸 또 어디 써먹냐면은 피란 수도 부산이 단순히 이것이 그 피란 수도였다는 그게 역사성이 저는 그래요. 글로벌 시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피란 수도의 정체성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피란 시기에 부산에서 일어났거나 아니면 재기가 되었던 기업체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 왜 이걸 찾아야 되느냐? 오뚜기 마요네즈하고 오리온 제과가 IMF 때 죽다가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살은 줄 압니까? 장소성, 즉 텍사스 골목 때문에 살았어요. 왜 살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소교를 또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획 명태 그 살이 연간 필요한 게 65만 톤이라면은 어획 코트는 15만 톤밖에 안 돼요. 그럼 50만 톤은 세금을 더 주고가면서 사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명태 살 가지고 만드는 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야, 어쩌지? 원가 올라가면 안 팔리는데 여기서 머리 짠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합작을 해버렸어요. 야, 너가 저 배 낡았던데 내가 돈 더 보탤게 더 큰 배로 해서 같이 하자. 러시아 사람들 얼씨구나 된 거예요. 왜? 저가 잡는 명태 우리가 다가갈 거니까. 그럼 우리도 정성을 들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운영해가 어이코트를 벗어났어요. 일부는. 벗어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 IMF가 떼고 온 거예요. 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게 러일 전쟁의 원인이 뭐세요? 러시아는 겨울 되면은 항구가 다 얼어버린다. 겨울에 배수리 못 한다. 배 못 다닌다. 그럼 부동항을 하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순에다가 부동항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일본이 가마보니까 졸마 저기 우리 앞바다를 지나댕기 안 되지. 이래가 러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러일 전쟁은 그렇게 시작된 러일 전쟁이 나중에는 우리가 뭐 가덕도 포진지니 뭐니 뭐 내일 모레 이제 태종대 포진지 얼마 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탐방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그건 빼쁘고 우리가 IMF가 떠고 오니까 속된 표현으로 한국 돈이 똥값 대본 거예요. 러시아는 그동안에 일본에 가서 배수를 냈어요. 야, 우리나라도 이제 배 좀 수리하고 한다. 너가 못 믿는다. 야, 정주역에 장이 있잖아. 뭐 임산에 가면 뭐 그 많은 배도 만들고 보면은 그래 한 꼬이 볼까. 배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 배 규모들이 러시아에서 배는 이제 잡는 배나 운반선이나 이런 게 딱 대평동이 수리하기 딱 좋은 규모예요. 선단이. 대평동 거기는 몇만 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영도다리하고 남항대교 때 배가 들어오질 못해요. 대평동의 한계가 지금 그거예요. 부산항대교처럼 유람선 들어올 거라고 높이를 내놨으면 되는데 남항대교 만들 때 아무도 그걸 지적을 안 했어요. 대평동에 몰락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대평동은 결국은 러시아 배들이 우리한테 제일 만만해요. 일본은 조선소가 많고 믿거나 말거나 왔어요. 왔는데 일본에서 보름 걸리던 게 한국에서 열흘 만에 끝났고 가격도 싼 거예요. IMF 때문에. 대박이네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산에 배수리하는 동안 선원들도 구경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서면에 가면 말이 안 통해. 에이씨, 다음날 세리빵 끄고 남포동 가. 말 안 통해. 자, 그 이전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사일린 교포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일린 교포 가운데 일부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부산에도 와서 남의 집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다 러시아 선원들이 버스 타고 뭐 거기는 이제 다국적이 모인다니까 혹시나 뭐 가본 거예요. 텍사스 거리에. 가갖고 아들이 손짓 발짓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러시아 선원인 줄 알고는 그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살린 쪽에 있던 귀한 동포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말 러시아를 다 할 줄 아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러시아란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뭐예요? 달라면 달란대로 돈 줍니다. 예, 이게 공식 가격이구나. 우리처럼 소매상 도매상 이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얘들이 초코파이를 맛을 보고는 뿅 가버린 거예요. 쫓겨난 기, 꼬새까만 기. 2개만 먹고 나니 가격도 얼마 안 치는데 금방 간식이 해결되거든.
선물. 러시아는 추운 지방에다 모든 걸 마요네즈에 찍어 먹어요. 어떻게 마요네즈 맛을 보던 세상에 이런 게 있었나? 이것도 한 박 사야지. 배 수리하고 돌아가면서 이걸 재갖고 갔는데 러시아가 난리가 났는 거라. 한국 가면 무조건 그거 사와. 이래가지고 이 IMF 때 이때 본격적으로 러시아 선원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배를 수리하는 기술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대단하냐면요. 큰 배들은 엔진을 2개 갖고 있습니다. 한 개가 가다가 엔진이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SOS 치면 헬기가 나서 고쳐줍니까? 태평양에서? 안 되잖아요. 그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자동차 정기금 사듯이 할 때 되면은 하나는 완벽하게 수리해놓고 하나는 보고 야 가다가 해도 되겠다. 왜? 정체해서 수리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비용들이 많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여기서 수리를 하고 싱가포르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수리 기술자들이 그 배에 타고 싱가포르 가는 동안에 고치갖고 싱가포르에서 비행기 타고 다시 넘어옵니다. 이 정도로까지 뛰어나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얘기예요. 청계천에 남자들이 빤쑥바람에 가서 탱크 몰고 온다고. 그런 표현들이 남자들이 하는데 대평동은 빤쑥바람에 들어가 잠수함 몰고 나온다 할 정도로까지 못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대평동이 저만큼 큰 거예요. 컸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말이 잘 안 통하고 하다 보니까 수리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런데 일부 중국에서 눈치를 챈 거예요. 더 싸게 해줄게 와. 가보니까 싼 거예요. 3년 동안 소위 누말맞다 독고이 빼놔놓고 다 뺏겼어요. 중국에서 수리하고 어떤 일을 보냐. 한국서 수리하면 3년까지도 문제가 없는데 중국 수리하고 1년 반 대가에 또 털털거리더라.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와갖고 막 시작하려는데 이 정부가 또 러시아를 건드리 뿐네. 한국 가지 마. 이러는. 어쨌든 요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IMF 시기에 오뚜기 마요네즈하고 오리온 초코파이가 텍사촌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선전이 됐고 이게 북유럽까지 해가지고 특히 라면까지 신라면이 세계적으로 가는 이런 계기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실패 본 게 있어요. 어느 날 텍사스 골목 안에 소문 들기를 러시아들 돈 개념을 모르더라 이랬어요. 와 어제 500원 받다고 오늘 550원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더라 얘. 그 다음날 600원까지 또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꼬이다가 한 놈이 국세청 갔던 거예요. 야, 그 450원 하더라. 그거 다 몰려. 그래, 국세청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명은 서울 본사에 볼 일이 있어 가니까네. 야, 동대문 시간 가니까네 400원만 해도 사던데. 다 뺏겼어요.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오리온하고 그 두 회사가 그 IMF를 벗어난 게 러시아 선원들 때문에. 텍사스 거리가 좀 그래요. 원래 텍사스 거리가 골목이 왜 텍사스 거리 된지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사이트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텍사스 거리가 중앙동에 있다가 소량으로 옮겨왔다고 하는데 그 중앙동에 있던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설마 동생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원래 그 터미널이라든지 역 주변에는 보면 집장촌들이 꼭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충무동 그 해안시장에 유일하게 여인숙 7군데 남아있는 골목도 과거에 거기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장촌 위치가 어디 있어요? 중부경찰서에서 저기 뭐라 합니까? 그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데서 이 논치시장 올라가는 길 쪽. 지도로 보자면은 잠깐만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안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그 일대에 있어요. 근데 이게 역전대 화재 때 다 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왜 해필이면 그리로 갔을까? 근처에 따로 딱 마련할 데가 없었는데 한국 전쟁 시기에는 그 앞이 물웅덩이였어요, 전부 다. 왜냐면 저기 나중에 참 그걸 안 가져왔구나.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중앙부도 3부도 4부도 이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 6부도 요거는 이제 해방 이후인데 중앙부도와 3부도 4부도를 1936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얘들이 태평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부두는 필요해요. 접안 시설은. 근데 물류 장소는 물건을 내리고 하는 장소는 이미 36년에 부산진 1, 2차 매축이 끝났잖아요. 거기가 넓은 거예요. 육지 메꾸는 건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이게 해방 때까지 그냥 왔다가 한국 전쟁 때까지 그냥 와서 이 무릉동이 주변에 피라민이 거의 3,000세대 가까이, 그리고 그 옆에 미군 저유 탱크가 한 20개 가까이가 난제되어 있던 이런 장소였어요. 자, 불 나고 나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의문이 뭐냐니까 태평전쟁 시기에 부산에 위안소가 2군데 있었다고 공식 기록에 나와요. 한 군데는 영도 복례동인데 거기는 복례동 1가 4창가 뒤쪽이었다는 게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한 군데 초량이 돼 이게 어딜까예요. 그러면은 그 위안소 장소에 얘들이 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거의 다 가고 동광동 쪽에 지금 시티은행 옆에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동광동 주민센터 올라가는데 보면은 왼쪽 편으로 보면은 계단 올라가 왼쪽 편으로 낡은 집들이, 문 닫힌 집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가 오랫동안 80년대까지 거의 집장촌을 했었어요. 그대로.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로 보자면은 지금 중부경찰서 있는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하다 또 필요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찾고 저기다가 상세 정보를 보게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평수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게 내 땅이 남의 땅을 물고 있는지 안 물고 있는지도, 남이 내 땅을 물고 있는지 안 물고 있는지도 다 어느 정도는 이게 파악이 되지는 자료로 줬습니다. 그 외에 역사 관련 자료집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산대관은 뭐 누가 내가 살 돈 없으면 옆에 친구 보고 사라 그래 빌려보든지, 이거 두 개도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은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전화가 왔었어요. 일본에 사는 한 사람이 자기가 태어났던 데를 찾고 싶다. 그래 토성국 몇 번지 이래가지고 일제시대 자료를, 지도를 가지고 그 지번을 찾았어요. 그걸 현대 지번에 맞춰보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추적을 또 했어요. 여기가 누가 살았던가를 추적을 했더니 아까 그 지도에는 없고 다른 데에 1930년 지도에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랬더니 누구의 집이었다는 그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폐쇄 등기부등본을 따가지고 그 사람에게 혹시 그 사람이 살았던 시기에 누구누구의 땅 아니었는지 물어봐라 했더니 할아버지 이름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 상대방을 얼마나 감동해야 하는지. 자, 지금 이거를 저는 그러고 싶어요. 안 그래도 코모도 호텔의 기획부장님하고 친해갖고 전화를 했더니 작년에 그만두부터 해갖고 지금 언놈을 만나지 이러는데, 지금 비란수도부터 시작하고 일제 시기에 자신의 흔적을 찾는 사람들이 올 걸 대비해서 부산에 호텔 하나를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코모도 호텔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럼 거기 오면은 피란 시절 내지 일제 시기에 뭔가 찾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자료를 열람을 하고 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럼 호텔도 먹고 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 그걸 안내를 해주려면 또 여러분들이 또 비번인 분들이 가셔가지고 또 하시면 되고, 이거를 특화시키는 호텔이 필요하다. 코모도 호텔이 왜 저렇게 지은 줄 아세요? 원래는 부산에 5대 추물에 들어갔어요. 코모도 호텔 전부 판자촌에 지 혼자 잘났다고 무슨 궁궐 지어놨나. 부산역 옛날 거는 보면 저거 성냥까지 무슨 건물이고, 용두산공원 야, 시 전망대 만들려면 통신 기는 것도 있어야지. 사람도 몇 명 못 들어가는 뭐지 뿔쭈마체가 지 혼자 뭐 하는데. 해양대학교 그 이쁜 섬을 저 건물로 가려놨나. 그리고 조선비치 호텔 백사장과 동백섬이 그 아름다운 선을 중간에 떡 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추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코모도 호텔은 도심 속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인데 왜 그렇게 지었나니까 이 호주 설계사한테 의뢰를 했답니다. 의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기술로 디자인을 해도, 최고의 능력으로 디자인을 해도 20년 지나면은 변한다. 사람들이 아마 그때서 이뻤지 지금은 아니다 이런. 한국을 다녀보니까 한옥이 가지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안 지겹더라. 그래서 그 판자촌 동네에 78년도 같은 완전히 판자촌이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코모도 호텔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일단은 방 한 2개를 사무실로 개조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뭐
시에서 공인한 해설사들이 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갈 수 있고 뭐 어느 정도의 뭐 시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서도 그는 구제는 받는 걸로 해야 막무가내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하다. 사실은 제가 8년 전에 그 어르신이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는데 성남에 있는 한 분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한국전쟁 시기에 오육군병원이 어디였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미 롯데가 들어도 롯데에 있는 자리에서 지금 명품관 쪽이다. 그건 압니다. 이거라. 그걸 아시는데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국전쟁 시기에 부상을 입고 오육군병원에 있었는데 몇 중대를 하는데 그 중대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거라. 그래, 그걸 여쭙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랬더니 아버님 연세가 8순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아버님하고 아버님 역사와 관련된 도시를 다 지금 방문 중이다. 하려고 하는데 1번이 부산이다 이거예요. 오셨어요. 그래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가져갔죠. 오육군병원이 이런 형태였고 그 당시 시내가 시청이 있고 이랬더니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계셨던 중대는 창문 열면 보이는 게 뭐였습니까? 이랬더니 뒤에 숲이 있었고 앞에 바다가 보이고 영도다리가 보였던가 안 보였던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냐면 박재혁 의사가 폭탄 투처가 용두산공원 그 옆쪽에 그 뮤 호텔 올라가는 쪽에 폭탄 투처가 옛날 부산 경찰서 자리. 그게 경찰서가 22년인가 4년에 충북경찰로 옮겨가고 거기에 뭐 들었었냐면 나중에 최신병원이 들었었어요. 최신병원이 나중에 중대본부였더라고요. 그래서 최신병원 시기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했더니 아버님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 그날 해운대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가족들 야 이한 씨하고 밥 먹으려고 하면 우리 자갈치에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자갈치에서 먹었어요. 근데 이 가족이 너무 놀란 게 어머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개를 떠놓으면 가족들이 매주 토요일이면은 딸하고 아들하고 5남매를 낳았는데 매주 토요일이면은 부부하고 아이들하고 아버님 댁을 온대 성남에라. 그래 오는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부부 동반만으로 매주 토요일 온대요. 근데 큰딸이 이제 먼저 죽고 나머지 9명은 안 빠지고 다 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얘기를 하는데 개돈을 2천만 원을 타가지고 뭘 할까 이러다가 딸하고 사위하고 금반지를 해줬대요. 해주고 나머지는 손주들 용돈을 줬다. 어머니 진짜요? 진짜다. 그래서 내가 다 돌아서서 물어봤어요. 사위하고 따님들인데 어머니가 금반지 해줬다는데 진짜예요? 그랬더니 전부 손가락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족애가 그만한 가족애 처음 봤어요. 그렇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자신의 흔적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일본인 또 그렇게 찾으러 오듯이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그게 필요하다. 그런데 지도하고 다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 이름을 알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근무했던 데를 알면은 이 책에 어느 정도 조사가 돼 있고 이름을 알면은 이 사람을 보면 누가 뭘 했다는 게 싹 다 나와요. 그리고 근현대상 책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연구원에서 발행한 책 중에 보면 부산학 선구자들, 부산에서 향토사학자로서 과거에 이름 남기셨던 분들이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박원표 선생, 최군세, 김대상, 김승찬, 김재성 선생. 네, 박원표 선생은 은행원으로서 부산 역사를 정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요 분이 쓰신 것들이 일본은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그걸 받는 게 있어도 어쨌든 그 일제 시기부터 해서 60년대 기록들이 아주 잘 나와 있고 최군쌤은 이분은 국어 교사로 계시다가 퇴직하고 소설가가 되시면서 부산 역사를 주제로 소설을 쓰거나 글을 많이 쓰셔서 대단하신 분이고 김대상 선생은 원래 언론인이셨는데 지금 현재 해양대 교수인 김성 교수님 부친이십니다. 부산의 언론사에 대한 정리를 아주 잘하셨고 김승장 교수님도 부산 역사에 대해서 김재성 선생님은 저분은 우표를 수집하다가 어느 날 우표에 얽힌 역사를 공부하다가 저분이 영어를 또 능통해요. 원래 그 상업을 하셨던 분인데 워낙 파고 들어가는 걸 참 귀신같이 하셔가지고 해양대 그 교수도 잠깐 역임을 하셨는데 뇌혈관 질환으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64세 때인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저런 분들에 대한 일화가 좀 있고 길 따라 만난 부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길들에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 나온 책이에요. 도서관 가시거든 길 따라 만난 부산은 꼭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저도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부산 향토 사학자를 소개하자면은 또 뭐 국제신문에 부산인문화 뿌리전도 이래가지고 향토 사학과 지역학 이래가지고 쭉 세군세, 주영특색, 주영샘을 이렇게 또 추가로 또 표현한 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뭐 결국 해군샘이 그죠.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홍영철 쌤 부산 근대 영화사 발간한 거 외에는 이 기자가 놓쳤어요. 저분은 그 관세업을 하시면서 거의 평생을 영화와 관련된 걸 신문 스크랩부터 시작해갖고 어마어마한 자료를 남겼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저분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저한테 그 전에 보다가 어느 날 보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갑자기 사무실을 빼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게 뭡니까? 라면 박스로 700박스나 되는 이 분량을 어디 갖다 놔야 되느냐. 마침 제가 그 당시에 뭐 자랑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부산 기록관에 자문위원이 됐어요. 자문위원이 된 게 또 희한하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부산 기록관하고 그 옆쪽에 있는 아파트 사이에 이제 저기 만덕에서 제3터널을 빠져나오는데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이 있는 주거지보다도 이쪽 기록관 옆으로 길을 바꿔놓은 거예요. 기록관장이 부산떡 부임해 가 보니까 이건 말도 아니다. 국가기록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옆으로 지나가도록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반대 나라 섭지는 주민 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기록관장님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분들과 이거 심포지움을 열도록 하십시오. 왜? 전문가들이 이거는 발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두드리 패고 국가도 두드리 패고 의정비비가 뭐 피켓 뜬다고 일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대표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중간으로 놓는 걸로 이제 합의를 본 그것 때문에 이제 저를 자문위원으로 잠깐 있었는데 이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찾아가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분이 계시는데 라면 박스로 700박스가 되는데 국가기록관에서 이거를 조금 인수를 해주면 안 되느냐. 연간 예산이 얼마쯤 되느냐 이랬더니 2억까지는 매입할 수 있는 부산기록관 자체에서 2억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도 이야기가 잘 됐어요. 뭐 아쉽지만 제가 보니까 아주 희귀 서류가 별로 없어요. 희귀 자료는 별로 없고 그냥 기록 자료를 정리해놓은 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관장님도 올해 예산은 5천만 원 뿌이고 이걸 내 혼자서 안 되니까 시에 그 영화 관련 담당자하고 어떻게 주무관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5천만 원 내고 시가 1억 5천 내고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합의를 봤어요. 그 와중에 돌아가셨어요. 자료를 이제 기록관으로 다 옮겨놓고 기록관에도 일부러 거기가 공기가 좋으니까 선생님 와서 이제 마무리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제 그 가야백산에 사시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힘이 드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사모님하고 이제 기록관장님하고 다 만나서 이제 합의를 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웬걸 그러고 나서 부산영화체험관이 생기면서 저걸 우리가 가져갈게 이러니까 시에서도 그럼 그것도 사줘도 되잖아요. 시 끄니까. 이때 시의 담당자 바뀌어버리고 이 기록관장님도 서울 가버리시고 떠버린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공무원 도장 놓고 가면 다음 도장 찍는 건 지 맘이잖아. 결국은 5천만 원밖에 배상을 못 해드린 거야. 저만 도둑놈 돼가지고 사모님이 아니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번호도 바뀌어버렸고. 어쨌든 뭐 홍직수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서 대단합니다. 이용길 선생님은 부산 미술사에서 특자합니다.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술과 관련한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모은 것을 시립미술관에 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시립미술관에서 부산 미술사와 관련된 것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하신 분입니다. 근대 지도를 이용한, 여러분,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저만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못 드려 죄송한데, 이제 이 지도 같은 거, 1875년 지도 같은 경우에 수신뿐만 아니라 어디에 어떤 그게 있는지를 분포를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1903년 지도는 과거 옛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1904년 수로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요거는 이제 대략 그린 거지만 이거는 거의 정밀하게 그렸어요. 옛 해안선 추적하는데 저 지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직업별 명세도 요거를 확대해 보면 누구누구네 건물이 있고 뭐 이게 싹 나와 있어요. 요 뒷면에 보면은 흑백으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모도 호텔에서 만약에 그런 업을 한다 그러면 저 지도들을 원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캔본을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확대해서 볼 수도 있도록 하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게 되는 거죠. 34년 발행 부산 지도는 뭐냐면 부산의 중심지가 어디 있고 전차의 옛길이 어디 있고 그러니까 서면 로타리를 만들어지기 전에 옛길들이 어디였는지를 대부분 보면 서면 로타리 이후로 나온 길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네 부사가 일본에서 사신이 왔을 때 어느 길로 왔을까? 그 일반적으로 아마 그냥 오거든요. 근데 이 지도에는 그걸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도는 그 당시 지번이 나와 있어요. 현재 지도에 대입해서 번지가 지번이 바뀐가 안 바뀐가 알 수가 이제 뭐냐 하니까 그게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지도 같은 거 38년에 나온 부산항 지도인데 여기에 보충 안 되는 것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56년 지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시기에 부산의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고 땅들이 어떻게 되는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71년 발행 부산시 지본도는 이 지도에서 나타나는 현재 충무동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현재 남포동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제 시기에 나타난 지번을 현재 지도에 맞춰서 찾으려면 이 지도에 먼저 대입하고 현재 지도에 대입해야 동이 어떻게 바뀌었고 지분이 어떻게 바뀐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지도 자료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는 뭐 저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 할게요. 예. 그러니까 그 금정산 말하자면 우리 시내 쪽이 여기 뒷면이거든요. 구포 쪽이 금정산의 전면이거든요. 금정산에서 볼 때. 근데 이제 우리 김샘 같은 분이 그래서 계셔가지고 이쪽 쪽은 근대사 이런데 자료라도 이런 게 또 그래도 남아 있어서 좋은데 지금 북구 쪽 구포 그쪽 있잖아요. 양산하고 거기도 예를 들면 1905년도에 철도 나오고 철도 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진, 나루터 그런 데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이 전혀 그거는 지금 현재 그 낙동문화원에 돌아가신 백이성 그 문화원의 원장님이 오랫동안 정리해서 낙동강 사람들이라는 월간 개간지인가 그 책을 조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일제가 1910년대에서 20년대에 우리나라 토지 조사를 하면서 만든 25,000분의 1 지도가 전체가 726장쯤 되는데 10장 빼고 파일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스캔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뭘 보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 답사가는데 만약에 그 지역의 군이나 면에서 협조 잘 해주잖아요. 그럼 그 지도 제가 1920년대 거하고 51년 거하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두 개를 보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자기네들도 못 봤던 지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그런 걸로 추적해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로도서관에서는 보면은 일제시대 지도가 한 50장 빠지고 파일들이 이제 돼 있어서 다운을 받을 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가서 지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운받았을 때 해상도가 약해서 확대하는 데는 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 한두 장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다른 질문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이렇게 아무튼 제가 주로 많이 찾고 제 공부하는데 가장 도움을 줬던 사이트들 오늘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자료로 도움이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가장 이제 관광공사에 하고 그다음에 부산연구원에서 지금 피란수도 부산 10년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위에서 안티를 걸어가지고 있는데 일단 2028년에는 등재가 될 거로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피란수도와 관련한 특별교육들을 따로 좀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런 게 필요해요. 시간 한 2분 남았는데 2분만 얘기할게요. 한국전쟁 피란 시기에 서울에서 피란을 많이 내려왔잖아요. 서울에 피란 학교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들이 학교 안 보낸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와요 이랬거래.
이놈의 새끼 뭐라 했노? 니 일러 봐라. 못 알아들은 거야 애들이. 거의 다 부산 지역 선생들이 교사를 하다 보면 서울 학교지만 교사들도 뭐 중간에 납북됐거나 못 내려왔거나 행불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교사들을 부산 지역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애들이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학교가 집중이 안 된다 이거. 그리고 옆에서 서울 얘기 담안 얘기 맞던 거리고 논리 샀지. 뭐 아무튼 피난 시절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